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지난달 한국과 중국을 오간 항공 여객 수가 9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1배나 는 건데요. 대구시도 10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 중국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 소식과 대구 관광 인프라를 진단해봅니다. 9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7공로 위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7곡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교 150m 못 간 지점 1, 2차로입니다. 해당 구간 지나신다면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백옥의 삼거리 방향은 평리내거리 4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타이어 파손으로 수리 중이고요. 달구벌대로 담티고개에서 연호내거리 쪽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4도 분포 보이겠고 지역별로는 포항 22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남부 북쪽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평균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요. 물결 4m 내외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4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문서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면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구미에서 물류단지와 구미시 군위군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의성군이 불안감을 갖는 것 같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조율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미 모든 물류는 의성에 와서 통관 절차를 거치고 나가야지 구미 물류단지에서 공항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의성군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화물터미널 배치와 관련한 과거 합의 내용과 관련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의성군이 부지 선정 당시부터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될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시장은 다만 고속도로는 구미와 군위를 이을 게 아니라 구미와 의성을 잇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면서 경북도가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진에서 잘 설득해서 상황을 풀어나갈 거고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대처 방안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경북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업 지연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시가 올해 역대 최악의 재정부정 사태에 직면해 비상재정운용 체제로 돌입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이 부족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분 3,900억 원 정도의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에게서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중 약 2,300억 원이 감소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는데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세수 펑크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구멍이 좀 크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세라던가 지방소비세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착공전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4천억 원대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과 관행적인 민간 보조금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합니다. 네,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좀 알뜰하게 써야 할지 대구시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대학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1,000원이 아침밥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처지입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도움으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금 확대 없이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000원이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진행돼 오다가 올 초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로서는 1,000원짜리 아침밥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인데요. 식재료비나 연료비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 한 끼를 준비하는 데 드는 돈이 4,000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1,000원, 학교가 1,000원, 학생이 1,000원을 내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대는 방식인데 대학 부담이 과중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학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럼 혹시 이 1,000원 밥상 사업이 멈춘 곳도 있을까요? 어려움은 크지만 다행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명되는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적립하는 기금을 아침밥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요. 포항공대는 최고 경영자 과정 동문들이 3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도 올해 하반기 추경에 3,500만 원을 짜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국 농식품부 차원이 국비 추가 확보가 필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와 예산 증액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의 아침밥 좀 계속 챙겨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게 되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 도심 유일한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인 달서구 수밭골천 일대가 개발 행위로 서식지로서 생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달서구청은 재작년부터 반딧불이 보전 활동으로 수밭골천 일대에서 반딧불이 개체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2021년과 지난해에는 1최대 30개에서 42개체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28개체에 그쳤습니다. 개체수 감소가 왜 일어났을까요? 수박골천 상류에는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농약살포 등 방제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하류에는 월광 수변공원 일대 식당가 불빛이 강해지면서 반딧불이 짝짓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경작지와 조명 사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하는 실정인 거죠. 이렇게 서식지가 조각나고 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개체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다도 강의와 다도 체험 맡고 있는 정정미라고 합니다. 일반 다도 체험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차 우리는 예절과 그리고 우리 전통 예절 절하는 법이라든지 한복 입는 법이라든지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나누는 그런 방법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차를 통해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좀 경직된 그런 표정들이 차 한잔하고 나서 나갈 때는 아주 편안하고 좀 여유로운 분위기로 나가는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내가 수업을 잘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전통 문화를 바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 문화로 알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복을 입는다든지 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입어보고 우리가 전통 체험을 해보면 진짜 아름답고 편하고 좋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도 차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는 것을 차를 통해서 했거든요. 젊은이들도 아주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편하고 이럴 때 차 한 잔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고 차도 마시고 한복도 입고 그런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달력을 보니까 딱 일주일 뒤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긴 추석 연휴 앞두고 대구의 관광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죠. 네, 정부가 올해 중국 방한객 2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저가 관광이 많았는데 이제는 의료나 뭐 웰니스, 스포츠 등 좀 고가 관광 위주로 변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국경절은 또 최대 여행 성수기거든요. 그렇죠. 올해 이 중추절과 겹쳐서 이 중국 역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가 지속됩니다. 이 기간 중국 여행객 수가 평소보다 4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체부가 지난주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그 K 관광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구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국내 9개 지자체 그리고 한중 관광업계 150개 기관이 참여해서 규모도 크고 관심이 좀 높았다고 하는데요. 네. 대구시가 선보인 것은 중국의 젊은 층을 겨냥한 그 체험 관광 상품입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이제 미용이나 화장품, 의류 쇼핑에 좀 관심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제 먹방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해요. 네.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구는 치킨의 성지, 그쵸. 뭐 떡볶이의 성지임을 그쵸. 좀 강조를 하면서 이 미식 콘텐츠 홍보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가 이번에 상하이에서 여행사 3곳을 방문했는데 이 여전히 뷰티나 대구의 강점으로 꼽히는 시니어 대상 건강검진 여기다 한 방을 묶은 의료관광에서도 이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관심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강세였던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이제 MZ세대를 겨냥한 미식의 도시 네. 이 홍보까지 이루어졌는데 사실 코로나 여파로 중국 단체 관광이 막히면서 업계에 타격이 컸거든요. 올해는 뭐 어떻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좀 회복은 좀 더딘 상태인데요. 네. 그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이제 대구를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1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그 2019년을 보면 42,000명 정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한 30% 수준 정도 되는 거죠. 2016년에는 이게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이제 항공 노선이 24개나 됐고 이게 한 32만 8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한때 이제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 상위 10개 노선 중에 중국 노선이 5개나 차지할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 노선이 3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중국 현지 여행사 측은 이 코로나19 이전처럼 항공 노선이 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항공 노선이 확대되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제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도 국내 관광객 유치도 대구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대구가 과연 매력적인 곳인가, 관광 도시로서 다들 찾아올 만한 곳인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두 분이 좀 해주신다면 몇 네. 점 주시겠어요? 저는 50점 주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이요? 네, 이 대구의 관광 자원은 상당히 뭐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뭐 쇼핑이나 의료, 뷰티 여기다가 이 BTS 멤버 2명의 고향이라는 점, 이것까지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 이 중국 관광객에게는 역사적으로 뭐 임진왜란과 명나라와 관련한 대명동이라고 하는 지명도 이 명나라를 기리기 위한 지명이거든요. 네. 이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특히 떠오르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과 여기다가 이 치킨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할랄 치킨은 또 없거든요. 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네. 특화된 문화 인프라에 더해서 좀 개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마이너스 50점을 좀 줬습니다. 저도 좀 낙제점 수준을 주기 힘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구라고 하면 그 도심 대표적인 곳이 동성로잖아요. 이 동성로 보면은 그 요즘에도 보면 중국인 관광객 모습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쇼핑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유를 좀 들고 네. 싶은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이 동성로의 상가 공식률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 지금까지도 좀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커들이 주로 서문시장과 동성로 양령시장 등을 좀 돌아보는데 이 호텔 등 숙박시설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기간 좀 머물 수 있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좀 절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숙박시설은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 대구가 이제 다 부산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좀 잠시 머무르는
쭉 있는 도시가 머무르는 도시에 좀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좀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대구 관광객 수가 9,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 대구에 하루 이상 머문 관광객 비율은 20.4%로 이 숙박 관광객 수가 적습니다. 마치 월급 통장 같은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도시로 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가 좀 고급 호텔 수가 좀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5성급과 4성급 호텔이 각각 2곳씩 있고요. 객실 수가 전국에 한 1.7%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특히 8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그 4성급 이상 호텔의 객실 이용률이 3성급 이하보다 낮고 펜션 수도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개라고 합니다. 이 역시 좀 적은 수준인데 대구 지역에서 숙박을 한 여행자는 숙박시설 대신 이 가족이나 친척집 이용을 했다. 이런 비율이 76% 정도로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네. 여관이나 모텔 이용이 특히나 좀 많았습니다. 실제 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7월 그 대구 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그 호텔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보다 서비스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뒤처져 있다.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되기도 그러니까 했어요. 고급 호텔이 적다 보니까 차라리 아주 저렴한 뭐 여관이나 모텔 혹은 친척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군요. 이건 또 대구시에서 좀 각성을 하고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그리고 대구가 이제 군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지자체가 됐는데 저만 해도 달성군 뭐 이런 사문진 나루터 이런 데 가려면 차 없으면 아예 못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 관광자기가 좀 불편한 도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국내 관광객들은 대부분 동대구역에서 이 대구를 출발하잖아요. 네. 이 비슷한 달성군까지 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꼽히는 게 김광석 거리 정도밖에 동대구역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걸 보면 자연경관이나 교통 또 친절도 식당과 음식 등 12개 항목을 이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이 조사를 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 역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 불편한 점이 많다. 상당히 많은 도시라는 겁니다. 지난해 그 가구소득 또 여행지별 1인 평균 관광 여행 그 횟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평균 관광 여행 횟수를 보면 대구가 0.05회라고 하거든요. 이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횟수고요. 또 월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 관광객의 여행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 부족한 문화 콘텐츠와 숙박 여건, 불편한 교통 인프라에서 좀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네, 비슷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관광이라는 게 좀 트렌드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세는 아무래도 K-팝이나 뭐 K-푸드, K-분식 같은 한류겠죠. 네, 그 아까 천 기자가 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인프라는 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BTS의 비와 그 슈가의 고향이 대구입니다. 남구 대명역 일대 물배기 거리에 그 슈가 벽화 거리가 있는데 슈가의 옛 음악 작업실이 있던 곳에 2021년 팬들이 이곳에 벽화거리를 만들었고요. 팬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또 서구 대성초등학교 앞에는 BTS B에 또 벽화거리가 있는데 이 비가 자주 찾았다는 달성공원 또 슈가가 다녔던 북구의 학교는 이미 그 대구의 그 이제 팬클럽 아미의 코스라고 할 정도로 하고요. 또 아이돌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T2 촬영지인 청라언더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도 큰 주목을 받았고 K-팝 팬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지자체가 홍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초상권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소속사에서 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입소문을 타고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바이럴 마케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요즘 핫한 K 분식 있잖아요. 또 뭐 미국에서 품절 사태를 불러오기까지 한 냉동김밥 제조업체가 구미에 있고요. 북구는 뭐 또 떡볶이 박물관, 떡볶이 페스티벌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분식을 어떻게 좀 더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좀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를 해보면요. 네, 제가 최근에 이 대구 지역 답사 해설을 부탁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기억하는 게 김광석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김광석 거리도 이 예정처럼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 거리만 다녀도 공연 속에서 그 도시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곧 관광 자원이다. 네. 저는 정체성에 맞는 좀 어울리는 특화 상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치맥 축제를 사람들이 대구하면 좀 가장 네. 먼저 떠올리거든요. 이게 좀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 더위하고 그 치맥을 좀 접목해서 만든 관광 상품이거든요. 이런 게 성공했다는 걸 좀 대구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재미있는 도시가 되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온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교육 프로그램 2023 토디아를 운영하는데 그 현장을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2023 토디아는 지난 12일에 시작해 매주 화요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로 구성된 강사진이 교육을 하는데요. 강사마다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 만나보시죠. 우리가 시민의 역량으로서 의사결정하고 자기 표현하는 것도 이제 좀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우리 했어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갈등과 화해예요. 갈등에 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볼 건데요. 학교에서 반상선거 이런 것밖에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얘기를 들으면서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토디아 수업이요. 언니 오빠들이랑 토론하는 거 배웠어요. 선거에서 참여할 때 저도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에서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 할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변호인이 돼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시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토론하면서 친구들의 마음도 알 수 있었고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네, 학생들은 흥미로운 주제로 직접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투표, 개표, 공약 등 선거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임순선 초빙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주제는요. 네,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삶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신호등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건데요. 관계 속에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굉장히 재미났던 게 요즘은 토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활동을 통해서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고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학급 토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소재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켰을 때 이제 눈이 번쩍번쩍하고 제가 그런 거 경험했어요. 내 친구가 그런 거 경험했어요.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민교육이 바로 삶 속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 참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삶 속으로 오는 생활민주주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눈이 동그래지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민주시민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다양한 역량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때만 민주시민이 아니다. 삶 속에서 바로 민주시민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네, 토디아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각 회차는 공감, 평등, 갈등과 화해 등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또 자기주장 훈련인 스피치 대회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승재 공보계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토디아에서 토는 토론을 나타내고 디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너머를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토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토론관을 정립하고 나아가 토론 너머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토디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토론을 익히고 여러 가지 놀이와 그림책을 콜라보해서 다양한 토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선거 공약을 만들고 투표 및 개표 체험을 하는 등 선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디아는 2019년에 대구시 선관위와 청소년 문화의 집 협업으로 초등학생 대상 토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처음 운영했었는데요.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토론 수업을 다양한 흥미 요소를 가미해서 재미와 학습에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좋아 올해까지 이어졌고 벌써 5년째 운영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장기적인 토론 분야의 민주시민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과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평소에 토론이 관심이 있고 토론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 중에 올해 아쉽게도 토디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내년에 잊지 말고 꼭 토디아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선관위는 토론대회와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박나래부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점차 서늘해지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도 보인다고 하니까 체온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